현재 과학수사는 IoT 기기나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으로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추리와 수사물에 푹 빠져서 과학수사학 석사까지 전공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연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는데요. 이런 추운 날에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뒤지는 게 정말 최고의 취미생활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추리 수사 덕후가 넷플릭스를 볼 때 어떤 영화들을 주로 보는지, 추리 수사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학수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학수사가 대체 무엇인지 과학수사의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네, 그렇다면 과학수사란 대체 무엇일까요? 과학수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수사를 말하는데요. 이 과학적인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화학, 생물학, 의학은 물론이고 법학, 사회학, 통계학, 심리학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옛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상님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중국의 세원짐록을 포함해서 한국의 증수무원록 등과 같은 법의학 서적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극 등에서 은비녀를 사용해서 독사를 판단한다든지 곤장을 맞아 죽은 사람의 상처를 본다든지 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었다더라를 통해 판단하는 경험적인 추론 방법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19세기로 들어가면서 지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도 있는 지문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하나의 지문을 가지는 겹치는 지문이 없다는 특성을 19세기에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 혈액형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혈액형의 등장으로 범죄 수사에 혈액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이때 프랑스의 탐정 에드몽 로카르가 등장합니다. 에드몽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교환 법칙을 발견하는데요. 이것은 접촉하는 모든 물체는 서로에게 서로의 흔적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현대의 경찰들,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증거를 채취하는 이유이죠. 대망의 20세기입니다. 유전자의 발견으로 유전자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범죄자를 식별하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실종자가 누구인지 또한 찾아내게 되었죠. 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두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으로 현재의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죄들까지 파헤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학수사는 IoT 기기나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으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CCTV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등의 포렌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손이 떨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영화, 국내 범죄 수사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1980년대 후반 총 10명의 피해자를 낳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입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동네 남자들을 모두 다 모아다가 이거 너야? 라고 물어보는 증인 위주, 진술 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발견했어? 예, 아침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야, 임마, 너 저 새끼 좀 도와줘. 예. 야, 감시관들 연락했지? 예, 연락했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증거로 범죄 현장 근처에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박두만 님이 발자국이다 라고 하면서 나뭇가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그런데 뒤에서 경운기인가 트랙터가 이렇게 탈탈탈탈 오면서 그 발자국을 밟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현장 보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범죄 현장에 있는 증거물이 오염된다면 실제 범행 당시 범죄 현장에 있던 사람과 그 이후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드라마에서 사건 현장이 되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거 잡혀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현장에 온 검시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관련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예를 들면 불이 나서 창고가 무너졌다 이러면은 소방대원분들, 구조 구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렇게 족적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이렇게 현장에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지는 않고 족적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현장 유류 족적과 동일 뭐 비슷한 수법에 비슷한 범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범죄 현장에 이와 비슷한 족적이 있었는지를 같이 비교 대조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빨리 와.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들이 미래에 혹시라도 기술이 발전되면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증거물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증거물로 30년이 지나서 이 미제 사건의 범인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바로 추격자입니다. 추격자는 2000년대 초반 약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추격자가 굉장히 유혈이 낭자한 영화입니다.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범행 장면을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이 사건의 범죄자처럼 특이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망치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뭐 몸에 예를 들면 머리뼈나 이런 곳에 망치의 자국이 이렇게 남게 돼요. 실제로 범죄 현장에 나가서 저런 피가 마구마구 튀어있는 범죄 현장을 통해서 범인의 행동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튄 모습을 보고 아 저거는 범행 도구를 머리를 때리고 위로 휘두를 때 나온 혈흔이다. 그 다음에 상처를 보고 아 이 상처는 망치로 몇 회 맞아서 만들어진 상처다. 또는 칼에 찔려서 만들어진 상처다. 찔린 칼은 과도일 수도 있고 아 이거는 과도가 아니고 회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처랑 혈액을 통해서 범죄 현장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법과 CCTV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범죄 현장에 남은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범행 도구, 피해자의 유전자, 그 다음에 유가족분의 유전자를 대조를 해가지고 범인 검거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연쇄살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연쇄살인범들이 없는 이유가 연쇄적으로 살인을 하기 전에 미리 잡힌다. 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CCTV 유전자 같은 것도 그렇고 또는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적을 예측한다든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낸다든지 지금은 이제 DNA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만들어져가지고 몇십 건의 사건이 교차 검색으로 우수수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어떻게 신원 확인을 해야 되고 생존자를 찾아야 되고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대처가 지금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잘 구조화되어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연구해보고 싶긴 합니다. 저는 약간 도파민 중독자라고 요즘에 저는 도파민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수사학을 공부할 때도 막 어떤 날은 법의학을 공부하고 어떤 날은 막 페인트 분석하는 거 배우다가 어떤 날은 구더기 보면서 얘 몇 살이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퀘스트에 노출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처럼 약간 새로운 거 너무 좋아, 도파민 철철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잘 맞다 라는